오늘은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이나믹 샘여림에 관해서 좀 깊이 생각을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 언제 영상 때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뭐든지 이렇게 과해서 좋을 게 없다 뭐 이런 뜻인데, 이 샘여림이 필요한 이유가 어떤 음악적인 표현을 하고자 함의 그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피아노도 있고, 또 이 위에는 이제 메조 피아노도 있고, 위에는 또 메조 포르테가 있고, 포르티시모가 있고, 이렇잖아요. 요 밑으로는 또 피아니시모가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을 비교적 자세하게 드렸는데, 이 샘여림이라는 것이 결코 그 음의 크기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내면적인 표현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표현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표현이라는 말이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 상태, 이런 것들을 언어나 우리의 몸짓 등으로 나타내는 것을 표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악기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나 몸짓보다는 악기를 가지고 이제 악기의 소리로 어떤 그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해내는 것인데, 이제 그러자면은 이 샘여림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샘여림을 꼭 지켜서 해야 되는데, 이 숙달된 연주자일수록 이 샘여림을 아주 기가 막히게 구사를 하죠. 그리고 반대로 아직 좀 이제 공부가 덜 되신 분들은 샘여림을 표현하는 것도 어색해하고, 그리고 샘여림을 표현할 마음적인 여유도 없는 거겠죠. 지금 소리내기 급급하시니까. 하지만 샘여림을 계속 이렇게 시도를 하고 연습 때도 이렇게 계속 샘여림을 넣어서 연주를 하면은 실력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돼요. 그냥 빡빡 부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뭐든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아름답잖아요. 그냥 무뚝뚝한 것보다. 그래서 음악이야말로 정말 이 표현의 어떤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거기 때문에 음악이야말로 진짜 표현을 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샘여림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구사를 할 거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할 건데, 어떤 느낌은 내가 알겠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악기로 표현이 잘 안 되잖아요. 느낌은 알겠는데. 우리가 귀는 발달돼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귀는 저보다도 더 훌륭하세요, 다 여러분들. 듣는 귀가 보통들이 아니시라. 엄청 그거는 능력이 좋으신데, 이제 악기로 이제 구사가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시도할 수 있고, 우리가 뭔가 그래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로 생각하세요. 하나는 뭐냐면은, 음의 어떤 크기라고 한다면은, 이게 지금 호흡의 통로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호흡의 통로를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하고, 이미지하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려보는데, 이렇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떤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음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잖아요. 표현을 하자면. 근데 어떤 표현이 됐든지 간에 이 호흡의 통로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이렇게. 이거 벗어날 수도 없거든요, 사실. 왜냐면 악기가 이 넥이 구경이 딱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세게 넣어도 또 넥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넥만 가지고 훅 불면 또 많이 뺄 수 있는데, 마우스피스가 앞에 있잖아요, 시작이. 그럼 마우스피스는 또 리드가 끼워져 있고, 리드하고 마우스피스하고 그 사이에 그 공간이, 오프닝이라고 하는 공간이 넓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질러봐야 그게 그렇게 속 시원하게 들어갈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호흡의 통로를 생각을 하고 여기를 막
그 벗어날 때까지 그렇게 막 표현을 하시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그거야말로 과요불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그 막 마음이 앞서가지고 이렇게 막 벗어나려고 하는 경우들을 많이 제가 보는데 벗어날 수도 없는 건데 그걸 벗어나려고 하니까 더 불편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실 때 호흡의 통로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소리가 차지하는 어떤 공간이 호흡의 통로에서 한 80%가 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소리가 차지하는 어떤 이 공간이거든요. 여기가 소리가 차지하는 공간인데 이거는 그 호흡 자체가 우리가 그 악기를 호흡만 내서 불어도 사실상 이런 모양은 나오질 않죠.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넥을 갖고만 우리가 불어도 이렇게 불면 이렇게 분다고 바람만 분다고 했을 때 만약에 입 안에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연기 같은 걸 머금고 뭐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담배 연기가 입에 있다. 그 상태에서 이걸 하고 불면 얘가 이제 넥이잖아요. 넥인데 호흡의 통로가 이렇게 생각하자고 그랬는데 그 연기가 여기에 안 붙을까요? 붙죠, 다. 여기 그렇잖아요. 여기서 한번 그렇게 연기가 있는 상태에서 불면은 이 안에 골고루 연기가 다 벽에다 붙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지를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할 때, 소리를 낼 때 상상을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넥이고, 여기가 호흡 통로고, 소리가 이제 이 안에서 여기까지 이제 100%까지 갈 수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넥 말고, 이 호흡의 통로에서도 많이 써봐야 한 70-80% 정도를 쓴다고 생각을 하자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이 진동에 의해서 소리가 나잖아요. 그럴 때, 공간감이라는 걸 느껴야 돼요. 공간감. 그러니까 꽉 차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공허한 가운데서 진동이 울리면서 그게 이렇게 공명되는 느낌이 있어요. 이건 추상적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리를 꽉 차서 이렇게 꽉 차게 되면은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근데 공간감을 좀 주겠다. 여기를 꽉 채우지 않고 뭔가 이렇게 가운데에 좀 이렇게 공간을 비어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를 지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러니까 아까 소리하고 지금 소리하고 차이를 못 느끼시면은 이게 힘들어요.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예요. 아까는 그러면 하나는 세게 불고 하나는 약하게 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생각 자체가 저는 여기에 공간을 줬다. 공간이 비어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지금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면은 우리가 샘여림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소리를 키우고 소리를 줄이더라도 이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좋겠죠.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이거 자꾸 바깥으로 나가려는 게 아니고. 그래야 항상 안정된 가운데서 이렇게 샘여림의 구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앞서시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제가 항상 잘 표현하는 게 느긋하게 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느긋하게. 가뜩이나 힘든데 마음만 앞선다고 좋을 게 없잖아요. 느긋하게. 바람도 너무 막 많게 막 세게 이게 아니고 적당히 가야 돼요. 그 적당이라는 말이 사람마다 이 기준이 다르겠지만 말 그대로 적당히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 그냥 대부분 보면 다 세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여리다는 거를 표현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피아노가 이제 여리개인데 여리다는 거를 표현하려고 그러면은 텅잉으로 이 텅잉 있잖아요. 텅잉으로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볼륨이라도 꾸미몸 있잖아요. 꾸미몸 할 때 우리가 이제 앞꾸미몸들 이제 주로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솔 같은 거는 앞꾸미몸이 이제 파샵이 대부분 오죠. 이렇게 이런 앞꾸미몸 기법을 많이들 쓰는데 똑같은 볼륨에서 하나는 여리게 표현하고 싶고 하나는 세게 표현하고 싶다면 텅잉을 소리가 작아도 명료하고 세게 하면은 그거는 피아노가 아니고 그거는 메조 포르테나 포르테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소리가 크더라도 텅잉 자체를 어택이라고 하는데 그걸 부드럽게 해주면은 소리가 커져도 표현은 피아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 소리는 아까보다 컸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것만 지금 잘라서 지금 보여드리니까 모르실 수 있는데 우리가 곡을 연주함에 있어서 계속 끊임없이 꾸미음들을 넣잖아요. 그 꾸미음들을 넣을 때 처음에 혀를 강하게 대면은 그거는 소리가 뒤에서 확 죽어도 그거는 이 여리다는 표현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앞에가 소리는 크지 않은데 뭐가 이렇게 딱 강하게 딱 때리는 게 있죠. 띠로 띠로 띠로. 그리고 소리가 좀 커도 여린 거는 지금 소리는 아까보다 큰데 이게 여리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는 센 어떤 세게라는 이미지로 했을 때는 띠로 띠로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여린 쪽으로 갔다 그러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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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 텅잉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 다이나믹을 어떻게 구사할 건지 거기서 이제 답을 찾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텅잉들이 지금 다 세잖아요. 그럼 볼륨과 상관없이 이건 센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볼륨은 아까하고 차이가 없는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텅잉을 해나가면은 곡들이 여려지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여리게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슬러겠죠. 슬러. 여기서 좀 세게 표현하고 싶으면 똑같은 거를 두 개를 연주했을 때 이렇게 느낌적으로 차이가 확실하게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다는 거는 소리를 잡는 데서 찾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뭔가 텅잉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호흡의 어떤 그 기술을 써서 이 공간을 어느 정도로 채울 건지 그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만났을 때 가장 이상적인 샘여림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과요불급이라는 얘기도 아까 했는데, 그러니까 항상 배우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과하게 제가 시키는 편이에요. 과하게 하라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딱 알았으면은 그게 시간이 어느 정도 또 지났고 그러면은 그 과한 것에서 이렇게 줄여나갈 수 있어야 돼요.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이 고급스러운 음악이라는 것은 과하게 드러나는 표현들이 아니에요. 아주 숨은 듯한데 거기서 표현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 그런 어떤 고급스러운 표현들을 배우려고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국내에서 그걸 다 이렇게 배우기가 어렵다고 판단들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외국에 아무래도 많이 계실 테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외국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여러분들은 뭐 그 정도까지는 뭐 하실 필요는 없죠. 하시면 좋겠지만 뭐 그거는 너무 그거는 또 어려운 문제니까. 단 우리가 이 텅깅이나 어떤 이런 이미지 있잖아요. 내가 이 4개 호흡의 통로를 어느 정도 주고 그 안에서 리드의 진동을 어느 정도 이렇게 줘서 그 전체적인 다이나믹을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 갈 거냐. 그거를 생각하시면은 지금 연주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지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게 점점 처음에는 좀 심하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숙달이 될수록 이렇게 좁혀가는 거거든요. 표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는 이런 음악적인 표현을 그 여성들의 화장에 많이 비유를 해요. 여성들의 화장을 처음에 이제 화장 시작하는 뭐 고등학생 뭐 이런 학생들 이렇게 보면은 잘 못해가지고 이상의 화장을 하고 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자녀분들 중에 따님들 계실 텐데 막 어떤 아이들은 막 초등학교 6학년 때서부터 이제 화장을 막 하려고 그러고 중학생 때는 뭐 거의 하더라고요, 요즘. 근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보면은 뭔가 부자연스럽고 이상하잖아요. 그게 얼굴 자체가 아직 뽀얗고 아직 그냥 때가 안 묻은 그런 얼굴에다가 너무 강한 어떤 색조를 넣는다든지 그러면은 이게 뭐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성의 화장에 제가 비유하는 이유가 그 여성들도 그렇잖아요. 화장을 과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주 한 듯 안 한 듯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때와 장소에 따라서 또 화장이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결혼식 하는 신부 화장 같은 경우는 신경을 엄청 많이 써야 되고 근데 또 반대로 우리가 조문객 입장에서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거기 조문을 하러 가면은 또 화장을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또 안 하고 가기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뭔가 좀 거기에 맞는 분위기에 맞는 그 장소와 때와 장소에 맞는 어떤 그런 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화장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옅게 한다든지 막 그렇잖아요. 그 상가집 가면서 빨간 립스틱 바르고 가면은 그게 어울리질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음악도 어떤 곡에 따라서는 야하게 표현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곡에 따라서는 또 무던하고 또 수수하게 표현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샘여름에서 이렇게 묻어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숙련이 되시면은 그거를 조금씩 이렇게 감춰가면서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표현을 크게 터뜨리는 게 아니고 내 내면에서 보일랑말랑하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살짝 꺼내내는 형식으로 이 샘여림이 표현이 되면 연주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제 이 샘여림도 샘여림이고 또 이 텅깅도 뭐 때에 따라서는 세게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또 부드러울 때는 또 부드럽게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아까 제가 그 앞구미음 잠깐 보여드렸는데 앞구미음도 이게 굉장히 그 색소폰 연주자들에 있어서 마치 신의 한 수처럼 앞구미음을 엄청 많이 사용도를 하거든요, 지금. 근데 앞구미음에 대한 이제 그 레슨을 다음 영상 때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그게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 꾸미음 같은 거는 너무 많이 안 쓰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꾸미음 자체가 꾸미는 거잖아요. 꾸민다는 것 자체가 이제 뭐 사람이 뭐 액세서리 같은 거 하고 또 옷도 뭐 좋은 거 입고 또 미용실 가서 머리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꾸미는 거잖아요. 화장도 마찬가지고 화장도 꾸미는 건데 그런 것들이 과했을 때 그게 보기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해야지 막 치렁치렁 매달리고 그냥 화장도 있는 대로 그냥 진하게 해서 누군지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막 마치 옛날 중국의 경극
저 패왕별이 그 분장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그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악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샘여림도 마찬가지고 뭐 꾸미몸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너무 과하게 표현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꾸미몸 같은 경우는 과하게 표현 안 된다는 게 너무 많이 안 넣는 게 좋다. 예, 그거 뭐 이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잘하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나는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횟수가 많아지고 지나치면은 그 역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좀 한다는 프로 연주자들도 꾸미몸을 안 넣는 사람들이 없어. 막 다 꾸미몸 넣어 이렇게 막. 참 뭐 이걸 뭐 나쁘다고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왜 그렇게 그 있는 자체가 아름다운데 그걸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원곡자가 만약에 그걸 들으면은 참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기가 막힐 것 같아요. 뭐 어떤 자기가 아주 그 노력을 해가지고 어떤 곡을 작곡을 했는데 이 색스폰 연주자한테만 가면 다른 곡이 돼버리니까 다. 그냥 있는 대로 꾸미면 남발하고 막 액센트 있는 대로 그냥 찔러놓고 그 악보에 있는 음표와 그 음계 자체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꾸미음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좋아하질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 연주한 거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은 곡에 따라서 어떤 때는 좀 과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80% 이상은 꾸미음을 저는 안 씁니다. 그냥 비브라토나 뭐 밴딩 정도나 쓰지 막 꾸미면 막 띠리 이런 거 이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것도 과요불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아까 뭐 요령도 잠깐 알려드렸지만 우리가 혀로도 할 수 있고 텅잉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이 안에서 어떤 샘여림을 표현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조합해서 이제 어떤 완벽하다고 할 것까지는 뭐 안 되지만 비슷한 다이나믹이 표현이 되실 거거든요. 근데 너무 그 마음을 내가 이걸 표현해야지 하는 순간에 그냥 거의 다 무너진다. 역시 그것도 제가 많이 봐온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좀 음악적인 그 끼가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끼는 넘치는데 막 잘 되진 않고 그러니까 막 그냥 남발을 하는데 뭐든지 약간 감춰져 있는 듯한 느낌으로 연주를 하는 게 좋다. 그게 좀 더 도움이 된다. 자, 표현이라는 건 어쨌든 드러내는 거잖아요. 드러내고 말 그대로 뭔가가 이제 표현돼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게 내세워서 이렇게 딱 표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보다는 저 내면에서 이렇게 살짝 보일랑말랑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여린 것도 여린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려면 소리가 작아진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톤 자체가 부드러워지고 텅잉도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센 거는 그냥 크게만 보는 게 아니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약하게 소리를 내도 어떤 텅잉이라든지 또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 가지고 이렇게 세다고 표현을 하는 거지 소리만 커진다고 세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쨌든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앞구미음 정도는 하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앞구미음 대충 이제 뭐 반음으로 올라간다 이 정도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 자 이제부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좀 어떤 소식이랄까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관심 없으신 분들은 이제 여기서 나가셔도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TJ 미디어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반주기를 만드는데 리얼 마스터라는 반주기를 제작을 하는 회사거든요. 거기서 이제 연락이 와서 반주기 안에 보면은 프로 연주자들이 이렇게
뭐랄까요, 시범 연주를 이렇게, 연주를 해놓은 것들이 그 반주기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저보고 이제 그거를 10곡만 좀 해달라고 그래서, 2월 중순에 날짜가 잡혔어요. 날짜가 잡혀가지고, 이제 녹음을 이제 하러 가게 되고, 그 녹음이 끝나면, 이제 그 반주기 안에 이제 제 이름하고 제가 연주한 거 10곡이 이렇게 들어갈 텐데, 이번에 그 곡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이제 TJ 미디어 측에서는 저한테 요구한 게, 그동안 많은 연주자들이 그걸 했기 때문에 좀 그 연주자들이 안 한 곡을 좀 찾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좀 유명한 곡들은 어떻게 알고 귀신같이들 다 그거를 녹음을 다 해놓은 거예요. 너무 다 많은 연주자들이 좋은 명곡들을 다 해놔가지고 그래도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해야 될 곡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곡 중에는 뭐 동요도 있고 또 전혀 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곡들,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암향이라는 곡도 그거 굉장히 좋은 곡이거든요. 그 여러분들 들으셨으면은 네이버 같은 데서 그 암향이라는 그 사보량이라는 중국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그 검색하셔서 한번 가사도 한번 번역된 거 한번 보세요. 가사가 기가 막혀요. 예. 그래서 그런 숨어 있는 곡들, 또 너무 단순하고 유치해서 안 하려고 다른 연주자들이 안 하려고 하셨던 그런 곡들을 찾아내서 제가 10곡을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언제 이제 반주기에 실릴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런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이렇게 된 게 다 여러분들 덕이에요. 여러분들 덕이 제일 큽니다. 네. 그래도 제가 이렇게 요즘 이렇게 영상 찍고 유튜브 한다고 나름 신경 써서 열심히 했더니 많은 분들 봐주시고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니까 회사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한테 와가지고 부탁한다고 하면서 정중하게 부탁을 하시길래 저도 정중하게 허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관심 많이 갖고 지켜봐 주시고, 다음 시간에 꾸미움에 대해서 앞꾸미움 위주로 해서 꾸미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